안녕하세요. 저는 3.1회계법인에서 관세를 담당하고 있는 소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까지는 인도 세미나를 저희 사무실에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직접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얼굴 뵙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웨비나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화면 너머에 계시지만 모두 반갑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인도는 되게 정부 측면에서 혹은 주정부 측면에서 되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도 그렇고 이전 가격도 그렇고 그 전에 보셨던 투자청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관세도 한 축을 담당하면서 관세 관련된 각종의 제조 육성,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위한 제도들,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좀 더 확산을 하고 확장시키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로 그 기조에 맞추어서 관세 측면에서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들,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잘 진행하기 위한 각종의 그 제도 개선 사항들, 그리고 유의할 사항들, 요거를 이제 진행하시면서 그러면서 최근의 법 개정 동향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도에 투자를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큰 내수 시장입니다. 큰 내수 시장을 통해서 뭐 핸드폰 한 대 팔아봐야 뭐 1억만 남겨도 뭐 10억이면 10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내수 시장을 보고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상 들어가려면 세금이 너무 많아요. 각종 세금, 특히 간접세는 수입과 관련된 10개가 넘은 적도 있습니다. 주를 넘어 다닐 때, 인도로 들어올 때, 그 안에서 움직일 때 세금이 다 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는 처음에는 인센티브 때문에 혹했다가도 나중에 머리 아파, 투명하지 않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접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다음 실질적으로도 사실은 인도의 세제 때문에, 텍스 때문에 투자를 꺼리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관세는 사실 원가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사업의 그 결정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여기서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해마다 막 관세율이 인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예측이 불가능해 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투자를 많이 망설이셨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중에서 그럼 제도는 되게 좋게 돼 있는데 이걸 운영하는 것도 또 확실치가 않았던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물병을 하나 수입을 하려고 치면 각종의 허가 받아야 되는 것도 많고, 서류 챙겨야 되는 것도 많고, 기껏 다 챙겨가지고 관공서에 가면 서류에 되게 작은 토시를 문제 삼아가지고 거절하거나 오래 걸리게 하거나, 혹은 빨리 하려면 단축시키는 프로세싱 비를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사업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해 라고 했던 부분들을 최근에 이제 그 모디 총리가 들어와서부터 2014년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6년 동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메이크 인 인디아, 그래서 다 들어와서 여기에서 만들어, 그 다음에 점점 더 다국적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게.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를 인도에서 하는 것도 되게 쉬워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제도들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그러던 중에 코로나라는 게 터지면서 이거는 기회다. 차라리 이참에 조금 더 제도를 획기적으로 고쳐보자, 투명성 있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도입된 제도들이 첫 번째 보시는 주요 추진 사항들로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예전에는 뭐 등록하고 허가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거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신고, 승인 받으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만한 꼬투리 잡아가지고 못하게 했었거든요. 그것도 자동화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개입해서 나 프로세싱 비 줘. 그럼 내가 빨리 해줄게. 이런 거 이제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의 문서들을 사실은 다 일일이 켜켜이 문서로 보관하게 하고, 사실은 그 문서가 없어졌을 때 또 페널티를 물리는 사실 되게 근대적인 방식으로 이제 행정이 진행이 됐었었는데요. 이것도 다 디지털 해라. 시스템에 접속해서 아이디 치고 들어가서 그냥 그 안에서 다 보관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인도에 느꼈던 되게 불투명하고 느리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그냥 접수 순서대로, 컴퓨터는 안 가리잖아요. 그래서 접수 순서대로 그대로 하게 되는, 그렇게 이제 바뀌는 되게 획기적인 변경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도 자체는 이제 투명해졌습니다. 그러면 그거 제도 투명해졌다고 들어갈까요? 아니죠. 그런 와중에 메이크 인 인디아를 통해서 사실은 제조업 육성을 계속 하겠다고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일부 들어가긴 했지만 그건 사실 인도의 내수 산업을 보고 들어간 거지 내가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투자 때문에 들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보니까 인도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은 제조업이라고 해도 부품을 가져다가 거기에서 완성품을 만드는 형태의 업체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마스크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기초적으로 뭔가 필요한 생필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급자족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다. 우리도 이제 경기부양책 플러스 우리가 여기서 다 해보자 라는 걸로 해서 인도 자립을 위한 경기부양책이라고 번역이 되는 셀프 릴라이언트를 이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요걸 이제 발표를 하고요. 뭐냐면 부품까지도 다 인도에서 만들어. 그러면은 내가 처음부터 여기 끝까지 정말 메이드 인 인디아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기존에 있는 부품사들이 들어올 만한 이제 이 유인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천명을 합니다. 전보를 할 수 없으니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 정말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은 분야들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이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한 부분인데요. 1번이 우주, 항공 분야, 그래 민간 들어와서 해도 돼. 두 번째,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제약, 전자, 모바일. 제조업체는 기존에도 사실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한데 요거를 완성품뿐만이 아니라 그거의 부품을 만드는 데들까지도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정부에서 현금 주는 인센티브는 사실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입니다. 왜냐면은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도 인센티브인데 돈까지 준다? 이건 정말 강력한 인센티브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국고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의약품, 특정 전자제품, 특히 모바일 쪽은 쭉 리스트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리스트업된 부품사들은 내가 100만 불을 투자할 거야. 여기에서 얼마큼 매출이 달성이 되면 그만큼을 약속한만큼 현금으로 리베이트로 줍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지금 과감하게 이제 도입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한쪽에서는 당근을 계속 주는데 이게 당근이 계속 잘 자라게 하고 유인책이 있으려면 한쪽에서는 이제 채찍도 있어야 되겠죠. 보호막을 쳐줘야 그 안에서 잘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 보호막으로 계속 수입 관세율을 인상을 합니다. 예를 들면 TV 부품이며 여기서 다 만들면 0%지만 TV 이제 부품 세율을 올리는 거죠. 그래야 여기서 만들 거니까. 그래서 5%, 10%, 뭐 15% 이렇게 막 부품들 세율을 올립니다. 마찬가지로 부품 세율을 올려도 계속 들여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FTA 같은 거 받아가지고 0%나 저세율을 받는 국가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예 타이어, TV 같은 경우는 니네 수입하고 싶으면은 사전에 승인받아. 약간 면허제처럼 승인을 받은 기업만 한해서만 이제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리베이트까지 주면서 육성하고 한쪽으로는 보호막을 쳐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된 상태이고, 참고를 위해서 저희가 이 슬라이드로 준비를 한 거는, 그럼 우리 전자 사실은 제품 무슨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하고 계시는 사업이 혹은 하고 싶은 사업이 혹은 내가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인도로 진출해도 될까라는 부분들은 지금 요 말씀드렸던 요 그 부품 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니 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사실은 이제 기존에는 없었던 제도입니다. 보통 인도 같은 경우는 내수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이랑 조금 다릅니다. 중국은 내수시장도 크고 인건비도 싸면서 수출 기지로 사실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중국은 내수 수출을 다 겨냥해서 이제 기업들이 진출을 했었으면 인도는 그냥 내수만을 위해서 나갔었습니다. 인도 자체에도 수입 을 규제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그 본인 자국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거에 급급했었지, 뭔가 수출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는 다른 중국이나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부분들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인도만 봐선 못 들어가는데, 뭐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큰 파이로 받아서 크게 굴리고 인도 내에서도 성장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수출로도 하게 하면은 좀 더 많은 유치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겠다 하면서 수출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 인센티브들을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컨셉인데 인도는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번역 자체는 용어 때문에 보세 창고를 활용한 창고를 활용한 제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으로 치면 이제 보세 공장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인도에 진출을
했어요. 100을 팔기 위해서 100짜리 생산 캐파가 있는 공장을 지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다 팔면 다행, 아니면 말고. 약간 이렇게 됐었으면 이제는 수출을 이제 겨냥해서 150짜리 공장을 짓고 150배만큼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당연히 이제 들어오는, 원래는 원재료가 100이 들어왔으면 150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150을 들여와서 100은 내수에 쓰고 50은 수출에 이제 제공을 했다고 하면 처음에 들어올 때는 다 관세를 내지 않습니다. 보세, 세금이 보류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고 150에 대한 세금이 유예가 됐다가 100을 내수에 팔았으면은 100 자체는 이제 처음에 원래 내려고 했던 세금을 내야 되겠죠. 얘는 원래 내야 되는 거니까, 내수에 쓰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내고, 수출에 50에 된 건 이미 수출만 증명을 하면은 이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이제는 좀 더 눈을 키워서 자국의 시장뿐만이 아니라 제조업을 키워가지고 전진기지로서, 수출 기지로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걸 천명한 걸로 보이고요. 가능한 이유는 육로를 통해서 사실 유럽까지 다 갈 수 있거든요. 실제로 뭐 좀 싸우고 있긴 하지만 파키스탄이나 주변, 뭐 스리랑카나 주변국들에도 인도산 물품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인도를 이제 잠시 진출을 할 때는 내수 시장만 보지 말고 우리 수출도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와서 들어와서 키워도 돼라는 거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팔찌를 하고 있는데요. 그 팔찌가 계속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부분인데요.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사실은 보여주는 막이 없으면 크기가 어렵잖아요. 아니면 크더라도 좀 효과가 덜 하겠죠. 그래서 효과를 이제 극대화하기 위한 다른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율을 계속 5%, 10%, 15%를 인상을 했어요. 근데 한국하고 인도하고는 한세파 동맹이 맺어져 있거든요. FTA가. 아무리 뭐 관세율을 20%, 30%로 올려도 한국산이야 라고 해서 미리 협정을 국가 간에 해놓은 게 있으면 이거는 그냥 0%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또 거기 가서 머리 아프게 공장 짓고 세금 내고 안 하고 그냥 한국에 있는 공장을 키워서 인도로 수출하면 되겠죠. 그러는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인도는 안 되겠다. 이거를 그럼 이미 그 협정을 뭐 파기할 수는 없으니 이 협정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 라고 하면서 발표를 합니다. 그게 이제 8월 21일에 개정안이 발표가 됐고 시행은 9월 21일부터 진행이 됐던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이 물을 뭐 한국에 뭐 일동에 있는 뭐 어디 샘물이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수출자 소주현 뭐 품명 물 인도로 수출을 합니다. FTA 때문에 0%가 됐어요. 기존에는 제가 소주현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가서 사인 딱 받고 이건 한국산이야 도장 찍었으면은 그대로 다 통과가 됐었습니다. 수입자한테 혹시 조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입자는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전화하면 되죠. 너 이거 한국산 맞다며 증명해.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사실 인도를 제외한 전 세계 국가는 협정을 통해서 이렇게 증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는 과감하게 몰라, 난 모르겠고 수입자만 때리는 거죠. 왜냐하면 수입자는 주먹에 가까우니까 아플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주현한테 물 수입했으면 이 증명서 네가 다 받아놔. 미리 다 받아놔. 이게 정말 한국산이 맞는지 중간에 뭐 백두산이나 북한에서 물 떠다가 와가지고 라벨만 한국에서 포장만 바꿔가지고 간 거 아닌지 수입자 네가 다 갖고 있고 나중에 이거 증명 못하면 수입자 네가 다 세금 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자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강력한 규정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저희 기업에서도 가장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사실 수출자 믿고 그냥 통관했었는데 이제는 그 수출자한테 받아야 되는데 수출자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에는 그 내용을 준다는 얘기는 원가를 주는 내용인데 이거를 과연 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꺼려지고 수입자 쪽에서도 많이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다양한 인센티브들을 관세 측면에서도 주고 있지만 이것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의 규제 사항들도 함께 사실은 같이 가면서 주의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고요. 전체적으로 법 개정도 그런 거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관세율이 인상이 된다든지 요 지금 뭐 요 FTA 관련된 것도 8월 달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수시로 나오는 이런 개정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 주의 깊게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저희 쪽으로 전화, 저희 회사에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